202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이날 아침 무렵 사이타마현 한노시의 한 주택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내용인즉슨 망치를 든 남자가 도망가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상함을 감지한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고 현장에선 60대 부부와 이들의 딸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범인은 누구이며 왜 이런 짓을 벌인 것일까요?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은 현장 인근에 살던 주민으로 이 주민 이외에도 망치를 든 남자가 도망치는 모습을 목격한 주민이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범인의 외모나 옷차림 등 정보를 모으는 한편 그가 도주한 방향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을 집중적으로 분석,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범행의 피해자는 이 지역에서 약 10년 정도 전부터 살던 미국 국적의 남성 비숍 윌리엄 로스 주니어 씨와 그의 아내인 모리타 이즈미 씨, 그리고 두 부부의 딸인 모리타 소피아나 메구미 씨였습니다. 이 중 딸인 메구미 씨는 크리스마스 휴가를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 부모님 집에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인데요. 발견 당시 이들 일가족은 자택의 정원에 쓰러져 있었고 부검 결과 머리나 목 등을 둔기로 추정되는 흉기로 반복적으로 공격당해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했으며 범인은 3명을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공격했다 보니 현장엔 대량의 출혈이 있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범인은 이들 일가족을 살해한 후 흉기를 손에 든 채 도주했기에 경찰은 시와 협력해 현재 망치를 든 흉악범이 도주 중이니 현관과 창문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외출을 삼가해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현장에서 50m 정도가량 떨어진 한 주택 주변에 다수의 경찰관을 배치해 엄중히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15시간 정도가 지난 크리스마스 밤 10시 무렵 경찰은 체포장을 쏘지 채 용의자의 집 현관벨을 눌렀는데요. 안에선 아무런 대답이 없었기에 경찰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집은 2층 집으로 1층엔 인기척이 전혀 없었지만 어째서인지 2층의 방 중 딱 하나 굳게 잠긴 방이 있었죠. 노크를 해도 반응이 없자 경찰은 잠긴 문을 부수기 시작했고 그 안엔 용의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경찰에게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제압 후 체포되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체포된 것은 무직이었던 40세 남성 사이토 준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데요. 말하고 싶지 않다. 나는 범인이 아니다. 기억이 없다. 하지만 그의 주장과는 다르게 경찰의 현장 조사에선 수많은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CCTV에는 그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모습이 전부 녹화되어 있었고 사이토의 집에선 피가 묻은 옷,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발견되었으며 DNA 비교 분석 결과 이 혈액은 피해자 3명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자택에는 누군가가 방화를 저지른 흔적이 남아있었으며 이는 다행히 큰 화재로 번지진 않았지만 범인의 옷에선 방화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유 성분이 검출되었죠. 이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 사이토는 치밀하게도 범행 당시 지문이 남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했으며 이 장갑 역시도 그의 자택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흉기와 장갑, 방화까지 아무리 본인이 범죄 사실을 부인해도 이는 누가 봐도 계획적인 범행인데다 명백한 증거가 너무 많았기에 사이토는 2023년 2월 장녀에 대한 살인 혐의로 재체포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기 마련인데요. 사이토는 이들 일가족을 왜 죽였던 걸까요? 이 사건은 범인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데다 범행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다 보니 여기서부터는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유력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 그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어릴 적 자신이 체포된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누나와 함께 살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유년 시절 그는 친구도 많았고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었으며 학창시절엔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고 축구 실력까지 좋았기에 믿기 어렵지만 아이돌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의감도 강해 친구의 싸움을 말리거나 중재하는 등 인기도 많고 평판도 좋은 학생이었으며
중학교 졸업 후엔 잡지의 모델로 나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사이토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영화를 좋아했고 장래희망이 영화감독이었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오사카 예술대학에 진학, 대학 졸업 후엔 본격적으로 영화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외로 이쪽에 재능이 있었던 모양인지 2005년엔 그가 제작한 단편영화 편지가 모 단편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고 오사카의 한 영화제에선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2007년 무렵 신인 영화감독 육성 목적의 영화제에서 그의 기프트라는 영화 시나리오가 제작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 촬영도 전부 끝났지만 정작 편집 과정에서 사이토는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고 영화 업계에서 홀연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후 그는 집에 틀어박혀 생활하기 시작했고 2010년경부터는 점점 성격이 변하기 시작, 어머니와 누나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를 견디다 못한 어머니와 누나는 집을 나갔고 그는 집안에 틀어박혀 어머니가 매달 보내주는 5만엔으로 생활해왔으며 체포 당시엔 휴대전화도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2년 1월 사이토는 집에서 약 60m가량 떨어진 곳에 살던 피해자 비숍 씨의 외제차에 돌을 던졌다가 기물 손괴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그가 차를 손상시킨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그는 이전에도 이미 2번이나 문짝, 후드, 트렁크 등을 단단한 봉으로 찌그러뜨려 피해자인 비숍 씨는 수리에 1,000만원 이상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름 무렵엔 비숍 씨의 현관문을 누군가가 손상시키는 일이 발생했고 경찰은 정황상 이 역시도 사이토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범인인 사이토는 비숍 씨가 기물 손괴로 경찰에 자신을 신고한 것에 강한 원한을 품었고 나아가 이들 가족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범죄 심리학자 데구치 야스유키 씨는 저지른 행동에 비해 범행 동기가 너무 보잘것없는 원한이라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같다 라며 자신의 동기를 말하면 고작 그런 걸로 범죄를 저질렀냐는 비난이나 악평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의견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사건 당일 범인의 행동을 간략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202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아침 무렵 범인인 사이토는 검은색 옷과 장갑을 착용한 후 숄더백을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가방엔 도끼, 망치, 등유 등 범행에 사용할 도구가 들어있었는데요. 아침 7시 무렵 그는 비숍 씨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 3명을 망치로 공격했고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집 바깥으로 도망치자 집요하게 이들을 뒤쫓은 후 모두 망치로 살해했죠. 그리고 이 모습은 전부 CCTV에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집 외벽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도주했지만 이웃 주민들이 피해자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인데요. 이 사건에서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 가족은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인 비숍 씨는 일본어가 유창한 인물로 평소부터 다리가 좋지 않아 보행에 약간 문제가 있었기에 범인의 공격에 저항할 수 없었고 어머니는 지역의 청소 활동에 적극적이던 상냥한 인물이었던 데다 딸인 메구미 씨는 광고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인물로 해외 대학 졸업 후 스포티파이의 PPT 경쟁에서 일을 따내는 등 굉장히 훌륭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던 장래가 촉망받는 여성이었죠. 범인은 체포 이후 줄곧 범행을 부인했고 경찰은 그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2023년 2월 13일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정신감정을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정신감정이 끝난 이후 굉장히 이례적으로 두 번째 정신감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의 정신감정 끝에 2023년 12월 21일 그에게 책임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 현재 살인죄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으나 DNA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하는 영상이 CCTV에 남아있었기에 사형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학창시절 인기 만점이었던 영화감독이 저지른 일가족 살인사건,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